정년을 다 채우고도 왠지 씁쓸한 정년퇴직. 63살의 정효선 씨는 은퇴 후 지금 4번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진 필요하세요? 증명사진이요. 이력서에 붙일 사진이라 가장 아끼는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멋스러운 줄무늬 셔츠에 한 살 젊어 보이는 핑크빛 넥타이. 사진 찍기가 멋쩍어지면 그때부터 늙은 거라는데 이렇게 차려입으니 아직은 뭐 봐줄만 합니다. 예전에는 뭐 1년 365일 중에서 쉬는 날 빼고는 넥타이를 이렇게 맸는데 진짜 넥타이를 풀는 게 소원이었는데 또 지금은 늘 풀고 다니니까 또 이렇게 매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예. 이제는 낼 일이 좀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죠. 네. 지금 표정 조금만 갈게요. 하나, 둘. 높지 않았나요? 네, 괜찮아요. 쏘세요. 하나, 둘. 지난 32년 양복 입고 일했던 아버지의 꿈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사진 받아보셨는데 어때? 마음에 드세요? 아, 예, 마음에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잘 나온 부분이 어디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 전체적인 분위기 좋네요. 예전에 찍은 4년 전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조금 늙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예,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퇴직한 지는 얼마나? 6년째 됩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6개월 정도 쉬었다가 1년 그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했었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계약직도 잘 안 돼서 일용직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설레는 날입니다. 이 나이엔 잘 주어지지 않는 기회, 면접 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효선님. 예. 나이 앞에선 경력, 학력, 능력이 무색합니다. 은퇴하기 전엔 육체적인 노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지금은 이것도 놓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경복궁 야간 경비원 37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52명. 쓰는 사람 입장에서 대기업 부장 타이틀은 오히려 부담 가는 대목이죠. 떨리진 않으세요? 약간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좀 떨리는 건 여전하나 봐요. 아무래도 그래도 면접이죠. 네. 김옥균, 박영서, 이광열, 김성규 이렇게 4분 면접 준비하세요.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 다들 한껏 긴장한 모습입니다. 거의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황혼의 면접. 일하고 싶은 간절함은 청춘의 그것과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면접 오기 전에 작년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도봉역에서 신호수로 일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대단하십니다. 5시부터 네. 2교대니까 2시 반까지, 3시까지. 그거 할 때 참 좋았어요. 그러셨어요. 이번 경복궁에서도 아마 보람을 네. 느끼시고. 이런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뭘 물어볼까요? 한 10,000원 정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해보시면. 네, 무슨 큰 돈은 안 되지만. 네, 네. 집에 놀면 누가 이거 죽냐? 최대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면접장에 입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정효선 씨는 일전에도 이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으니 진지합니다. 이게 경복궁 그 이제 뭐 다리라든지 이런데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한상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 투입하고 한 3.5시간 정도를 서 있어야 되니까 혹시 그 다리 내 이런 쪽에 아니면 오래 서 있으면 힘드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지금 뭐 일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일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꿀꺽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님, 예, 혹시 경비 쪽 업무는 해보셨나요? 예, 많이 해봤습니다. 거의 이력서에 경비 수료 정도 있고요. 예. 경비 하시는 데서 잘 하신다고 그러던가요? 제가 잘한다면 제가 자화자찬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곧 제 차례입니다. 그다음에 정효선 씨, 네, 예, 예. 경비 업무를 해보셨나요? 저는 경복궁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박호남, 네, 그렇죠. 예, 박호남입니다. 예. 예. 짧고 굵게 예. 이건 유리한 거 맞죠? 퇴직하면 퇴직금 받고 연금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또 퇴직 후에도 뭐 조금 용돈이라도 좀 벌고 하면은 또 우리 집사람도 일을 조금 하고 그러면 뭐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금액을 얼마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그야말로 막연히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현실에 딱 닥쳐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은퇴는 이르고 자녀들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지난 17일 6월에 경복궁 야간 관람이 시작되던 날, 정효선 씨를 일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들 퇴근할 때 일을 시작하지만 다들 생기가 돕니다. 다만 2주밖에 할 수 없다는 게 큰 아쉬움입니다. 관람객 관람도 우선이지만 혹시 관람객분들이 뭐 문화재를 이렇게 만지신다든지 뭐 훼손하는 그런 액션을 보이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곤 씨, 이리 오세요. 정효선 씨. 네. 근무 시간은 저녁 6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예. 이렇게 2주를 일하면 50만 원이 조금 모자란 급여를 받습니다. 오늘 맡으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저는 이제 그 관람객들 표를 받습니다. 수표 업무입니다. 저는 여기는 그냥 단순한 제 일터가 아니고 어쨌든 그 옛날에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화문에 그 출근할 때 들어올 때 그 옷 매무새를 다 조금 이렇게 단정히 하고 간단히 목례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우리가 그 직장하고는 조금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요거 잡으시고요. 자, 당기세요. 고요한 안과 달리 밖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효선 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나가셨으면 됩니다.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요. 일하는 정효선 씨는 눈빛부터가 완전 새 사람입니다. 당황할 법도 하지만 이럴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여유로움.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좀 많네요. 저녁 7시 30분 야간 경복궁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 누가 빨리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오신 거죠? 네. 예. 어떤 남자분은 직급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오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웰컴. 투게더? 네. 투게더? 예. Have a nice trip. 예.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무거운 건 남자분이 드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날 다녀간 야간 관람객만 6천여 명.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는지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 티켓 가지신 분 빨리 오십시오. 2분 남았습니다. 자, 티켓 가지신 분 오세요. 티켓 있으세요? 티켓 있으세요? 예,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자, 여자분 치마 붙잡고 올라오세요. 위험하니까 치마 붙잡으세요. 티켓 받으셨죠? 예, 들어가세요. 9시가 되면 입장이 마감됩니다. 자, 티켓 가지신 분 빨리 오십시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드디어 묵직한 문이 닫힙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길까 했는데 이번엔 퇴장하는 관람객이 줄을 잇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오늘 정효선 씨는 감사합니다. 경복궁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자, 안녕하십시오.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시는 분마다 밝게 웃어주시고 인사해주고 뭐 그러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다 손님인데 문화재 보러 오신 분들인데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목마르진 않으세요? 아, 그래서 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쉴 틈이 없었지만 정효선 씨는 이곳이 참 좋습니다. 서울 시내 삭막한 이 서울 시내 회색 도시에 여기처럼 들어오면 옛날에 임금님이 계시던 그 궁궐도 있고 나무도 많고 호수도 있고 정말 그 근무하는 환경은 정말로 좋죠. 3시간 반 아니라 하루에 8시간 근무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3시간밖에 근무를 못해서. 2주 후엔 또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일단은 2주 일하고 2주 쉬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거리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소박해도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일. 지금 정효선 씨에겐 그게 가장 큰 꿈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황혼의 아르바이트를 찾아 헤맸던 73세 노익장 양주익 씨는 경비 신임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경비원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시대. 그도 시대에 발맞춰 봅니다. 물론 큰 돈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몸이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공부도 오랜만에 하니 꿀잼입니다.
이제 상대 요 손목을 최대한 안쪽으로 꺾어서 너무 꺾으면 아프고. 이걸 과연 써먹게 될지 아닐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다만 뭔가 했다는 뿌듯함으로 꽉 찼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많죠. 옛날 막연했던 것보다도. 더군다나 이제 그래도 자격증 비시도한 것이 이제 있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직무에 임할 수가 있죠. 어디든 이제 일 구해서 잘 하실 수 있고. 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돌아다녀야죠. 취업하러 이제. 아들아, 딸아, 아버지 이 나이에 수료증 땄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평생을 일하고 아직도 일에 목마른 젊은 그대. 황혼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30년 넘게 일하고도 또 일을 하고 싶은 건 꼭 생계가 다는 아닙니다. 어딘가 나갈 곳이 있는 삶.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무료한 노년엔 더 소중하죠.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양주익 씨는 요즘 60대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올해 73, 나이 제한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뭐 경비 업무는 내가 이제 처음 접하는 영역인데 주위에서도 뭐 그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수고하십니다. 저 벼룩신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예, 저기 46년생. 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인 교육 받으셨나요, 선생님?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 필수 사항이에요? 나이는 제한 없고요. 70세까지 지원 가능하세요? 70세까지만 70세까지만 나이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70 넘으면은 조금 곤란하겠네, 그죠? 그래요. 그러시면은 글쎄 그 나이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냥 진퇴양난 대략 난감입니다. 저 벼룩시장 저 신문 보고서 전화 드렸는데요. 예, 미혼 관계 때문에 그 조건이 남자분은 안 해요.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남자분은 필요가 없다네. 여자분 하지. 이렇게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지. 네, 안녕하세요. 저 벼룩신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미아원 관계 때문에. 다 됐어요? 예, 저기 벼룩시장 보고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광고 보고서. 예. 건물 종합관리 청소 용역인데. 복지카드 갖고 계신 분이 거예요? 복지카드가 뭘 얘기하는 거죠? 복지카드가? 장애 있으신 분. 장애인만?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나이 먹은 게 서럽습니다. 이 한 몸 써줄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보통 70세 이상 넘어가면은 그 고용주 측에서 굉장히 꺼리니까, 기피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 게 안 나오지. 그럼 한 5년만 더 젊었으면 나이가 오히려 5년만 젊었으면은 좀 그거 하지 않았을까 하는지. 공무원 퇴직 후 미화원과 교통안전 도우미 같은 임시직을 전전했습니다.
노인을 우대해 주는 곳은 이 전철밖에 없는 걸까요? 취업 박람회도 가보고 일자리 센터도 가봤지만 경비 자리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하철 타고 어디 가세요? 저기 그 팔당 그 동물머리.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럼 하루가 훌떡 지나가지 그냥. 일산에서 가게 되면은 갔다 오면 가는데 한 2시간, 왕복 4시간 잡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고 힐링도 되고 마음에 또 저 안정도 되고. 왜 노인이 전철을 애용하는지 돼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니 제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 젊어서는 공무원이라 직업으로 어디 가서 주눅들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도 있으니까요. 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평생 공직 생활하면 은퇴하고서도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실례가 안 되면 한 월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조금 빡빡하죠. 살아가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아버님의 이 소박한 욕심을 다 충족시키죠? 내 생각엔 한 250? 250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딱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라도 한번 가고 싶고. 이제 그런 우리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게 아니라 소박한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한 이제 그 조그만 꿈이지 그냥. 서울 숲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색적인 컨테이너 거리. 이곳에 조금 특별한 가게가 있습니다. 후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 보니 만두 가게가 틀림없습니다. 그날 빚어 만든 수제 만두는 한 손에 집어 한 입에 먹기 딱입니다. 이 가게가 튀는 이유가 맛과 정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치 채셨나요? 일하는 사람 모두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입니다. 61살이 최연소. 어르신 소리 들으려면 칠수는 넘어야죠. 이 가게에 들어오려면 최소 환갑 정도는 돼야죠.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하고 다 친하신 것 같아요. 가족적인 분위기. 네, 가족적인 분위기. 왜냐면 다 시니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온 그런 모든 게 공유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자녀들은 다 이제 출가하고 외롭고 조금 뭐라 그럴까, 공허함이 있죠. 그거를 이제 여기 와서 일하면서 에너지를 팍팍 받는 거예요. 단점이라면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 김밥 하나, 그다음에 참치김밥 하나라고 그랬죠? 예. 만두 좀 주실래요? 예. 고기 김치 하나씩요? 문수님 떡만둣국 하나요? 덕분에 성격 급한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되레 차분해집니다. 김밥, 소고기김밥 하나, 참치김밥 하나요. 고기만두 하나, 만두라면 4개. 하지만 장점도 충분합니다. 진짜 엄마 손 라면과 김밥은 이곳 수제만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충분합니다.
매니저 엄기범 씨를 빼고는 직원 모두 하루 4시간씩 격일 근무를 하는데요.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9,211원. 체력 부담은 덜고 인생 즐길 시간까지 보장되니 노인을 위한 신의 직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정감 가는 정감 가는 것 같고 이제 좀 뭔가 좀 제가 끓인 라면이나 뭐 라면이랑 엄마가 끓인 라면이랑 맛이 다르듯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바를 구할 때도 딱 그 주부까지만 구하고 50대 이상으로는 편의점 알바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상 제가 돈을 벌고 싶을 때 제 상황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분식집은 많고 많지만 이런 푸근한 맛을 지닌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입맛이 맛은 겨자를 좀 넣어서 먹어. 식사하시는 손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요. 예. 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고정 손님이 많이 생겨났어요. 지난 1년 사이에. 그래서 주변에 직장인들도 꼭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어서는 사람에게 치이는 게 그렇게 싫더니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큰 기쁨입니다. 즐겁게 일하면 아프던 몸도 낫는다고 이건 경험담입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가고 있고 활력도 생겨가고 있습니다. 계속 한다는 건 더욱더 저한테는 크다는 행복이죠. 기쁨이고. 참 부러운 곳이죠. 작년 7월 성동구청과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든 고령자 친화기업. 만두가게 외에도 카페와 매점이 있는데요. 이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모두 112명의 노인이 일이 아닌 삶의 활력소를 얻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취업 자리는 사실상 많지를 않고 주로 공공기관에서 보면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주 단시간 근로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곧 최고의 복지다. 좀 느려도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더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노인을 갇히게 하는 건 그럴 거라는 편견입니다. 이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나 혼자 해야 되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재의 상황,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노인들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그 이제 공공이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어서 오세요. 손님입니다. 계산은 언제나 신속 정확하게. 2+1. 알바생은 현금보다 카드를 더 선호합니다. 네, 3,000원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채우고 또 채워야 하는 것이 편의점 알바생의 본분. 우유도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이름 외우다 날새겠습니다. 실버 화이팅! 실버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편의점은 젊고 복잡하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동네 슈퍼가 마음이 편한데요. 임종석 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될 줄 그땐 모르셨죠? 열흘 됐나? 열흘? 오늘까지? 네. 어떻게 할만하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하시면.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모자. 네, 모자를 벗으면 저 머리가 없어가지고 흉측합니다. 좀.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가 여기 없어가지고요.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모자를. 모자 쓰니까 또 괜찮아요. 모자 쓰는 게. 그 심정 저도 압니다. 이 자리엔 왠지 젊은 사람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문제 없습니다. 현금, 카드 가리지 않고 물건도 척척 찾아주죠.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엔 시원한 음료가 대세. 얼음 5개. 바코드는 소중합니다. 18,1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입 티 팍팍 내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거는 할인 카드하고 포인트 카드, 적립 카드, 뭐 페이코, 뭐 여러 가지 그런 등등 뭐 오케이 캐시백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계산을 신용카드 주길래 신용카드 계산을 했을 때 갑자기 그 할인 카드 꺼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하려면 손님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그게 시간이 좀 그때 또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잠시 그러면 헷갈립니다. 예전이야 나이 60이면 뒷짐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식 둘 출가시킨 임종석 씨 같은 황혼의 아버지도 아직 한창이지요. 잘하셨어요? 네. 네? 하실만하세요? 할만하죠. 네. 좀 가끔가다 앉아서 하세요. 네. 이곳 사장입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아르바이트생인지 알아맞혀 보시죠. 잘 보이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야 연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같이 일하면 좋은 점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밖에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깔끔히 잘 하시니까 약속 같은 것도 철저히 지키시고. 갑자기 연락 두절될 일 없고 근면 성실히 몸에 뱄으니 사장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은 좀 길지만 보수면에서 이게 낫죠. 일하시면 혹시 월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많습니다. 뭐 230. 예. 저희들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알바 쪽으로 해서는 제가 좀 나은 거죠. 현업에서 물러난 뒤 택시 운전도 꽤 했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무리가 오더군요. 그걸 뽑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이엔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택시나 택배나 뭐 이런 데는 서비스업 쪽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아들이 저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딸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담 주기가 아직까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마음은 한 7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임종석 씨 같은 분들이 전국에 넘치나 봅니다.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7배나 늘었다는군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찾아주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1위가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과 마트 정도입니다. 실제 이 편의점 업체만 해도 시니어 교육생이 650여 명에 달할 정도라는군요. 글쎄요, 뭐 달리 보면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오후 2시의 신촌역, 바쁘고 덥고 습합니다. 미장원이에요. 할인권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갖고 가면 언니 미장원 할인권 고마워요. 미장원 할인권이에요. 갖고 가면 무조건 2,000원 할인. 미장원이에요. 땡볕 아래 중무장한 작은 체구의 노인. 미장원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미장원 할인권. 쉴 새 없이 말을 건네지만 사람들의 관심 바뀝니다. 2,000원 할인이에요. 고마워요. 싸늘한 시선과 익숙한 거절. 그러다 가끔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72살 유영자 씨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몇 장 정도 전단지 돌리세요? 여기서요? 한 500장? 500장도 돌리고 나 700장도 돌리다가 그렇게 돌리시면 몇 시간 동안 일하시나요? 2시간이요. 딴 일을 나이 먹어서 시켜주지도 않고 이것은 나이 먹어도 시켜주잖아. 일만 잘하면. 미장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기술로 먹고 살았던 좋은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목재 도장은 손보다 기계를 더 선호합니다. 미장원이에요. 할인권.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 사장들은 필요로 합니다. 미장원 할인권. 미장원 할인권. 2,000원 할인이에요. 2,000원 할인. 고마워요. 때로는 홍보도 합니다. 미장원. 여기가 어디야? 여기 3층. 저 집. 예. 갖고 가면 무조건 2,000원 할인. 파마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파마 다 있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파마가 어떤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다 기워. 염색도 기고 똑같아 다.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2시간에 25,000원, 한 장에 50원 꼴입니다. 미장 할인권 2,000원 할인. 고마워요. 네, 안 할게요. 갈게요. 올라가세요. 네. 감사하니까. 네. 올라가세요. 네. 신고하지 않은 전단지를 돌리다 걸리면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밥벌이인지라 쉬이 멈출 수 없다는군요. 저는 노하우가 좀 있다고 봐야 돼. 그냥 삐쭉 서 있으면은 안 받죠. 앞에다가 들어매고 인사도 하고 그냥 말을 해야 받지. 그러면 안 받아요. 그냥 삐쭉 주면 안 받아요. 교양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앞에다가 이렇게 주면 앞에다 던져번져. 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던져번져. 그러면 그냥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이제 줬지. 오후 4시 남은 전단지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목도 타지만 일당 받는 아르바이트가 뭐 많은 걸 바랄 수 있나요?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발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어디로 또 가세요? 예, 봉천역으로 가요.
부모님 또 뭐 하시러 가시나요? 저 헬스 같은 거 지금 운동하는 거 지금 하러 가요. 이것도 또 전단지 아이로 네. 하루에 그럼 몇 군데 다니세요? 한 3군데. 옛날에는 더 많이 했지. 근데 이제 다 버리고 많이 해야 3군데, 4군데. 이십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부터 줄곧 가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셋이고 그중 둘은 장가들기 전입니다. 전단지로 버는 100여만 원의 돈은 한 달 최저 생계비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 붙인 거는 한 109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전단지라서 네,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하다가 하면서 거기서만 저고 이리로 빠질까? 먼저 거기 지금 사람 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수고 많으세요. 네. 언니. 운동하시라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니. 운동하시라고. 안녕하세요, 언니. 때론 미안하면서도 서운하고 이 일이 뭐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라고 좀 더 받아주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전단지 알바만큼은 젊은 사람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후 2시 신촌역에서 시작된 아르바이트는 저녁 6시 30분 봉천역에서 서서히 마무리돼 갑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고맙습니다. 끝내셨어요? 네. 가만있어. 여기 남았다. 늙어서 돈 없으면 참 서럽죠. 힘들게 벌어도 떳떳하게 쓰고 싶습니다. 생활비에 좀 많이 보탬이 돼요? 네, 그렇죠. 뭐 보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생활비하고 이제 뭐 사방도 부주할 때 있으면 하고 그렇게 써요. 네, 손자 용돈도 주고. 집에 가기까지 딱 한 장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한 장이 놔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긴 하루입니다. 그래도 돈 받은 만큼은 열심히 했으니 나름 보람도 느낍니다. 땡이요, 땡. 야, 많이 했다. 저녁 7시 이제 전단지는 없습니다. 홀가분한 이 맛에 할맛 납니다.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고단한 아르바이트 대신 동네 할머니들과 냉면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한때 10대들의 가장 손쉬운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이제 노년의 길거리 부업이 되었습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일,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 일. 그런 일들은 이 사회에서 모두 노인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돈은 벌어야 하는데 할 일이 없다 보니 부당해도 참고 봅니다.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인구가 421만 명.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이제 저임금 일자리나 어떤 자영업이나 이렇게 좀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